오늘은 조선주 매출원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는 제조원가라고도 하며 특히 제품을 생산해서 매출원가를 판매하는 비용에서 매출원가를 뺀 비용이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제품에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출원가는 크게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 경비가 포함됩니다. 원재료비는 변동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재료비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비용이 발생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하거나 특히 이런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므로 이 고정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종업원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주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인건비가 다시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최저 시급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보다 똑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이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조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외주가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010년 선종별 원가 비중 분석입니다. 선종은 벌크선, VLCC선, 컨테이너선, LNG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익이 가장 좋은 것은 보통 LNG선이 가장 이익이 좋았고 두 번째로 컨테이너선, VLCC, 그 다음 벌크선 위주로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종별로 원가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보통은 강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소에서 후판을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 후판이 모두 다 강제에 포함됩니다. 조선은 종합 조립 산업입니다. 이 후판을 들여와서 소조립, 그 다음에 중조립, 그 다음에 대조립 형태로 해서 이 배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마다 전부 다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제의 비중이 32.9%, 그 다음 높은 비중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종합 조립 산업이고 또한 인건비 밀집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VLCC로 강제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건비,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도 강제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판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최고점을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부터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해서 지금 원재료비 같은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이 철광석 비용을 후판 가격에 대부분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이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충당금을 쌓았었는데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충당금이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다시 산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입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2000년도 이 조선 호황기 때 보다 이제 조선 호황기 때 후판 최고 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후판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비 중에서 비중이 큰 이 강제는 원자재비죠. 원자재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이 조선이 종합조립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이 2000년도에 대비하면은 거의 곱하기 2.5배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강제와 인건비를 합치면은 50%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 구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이 OPM이 예전처럼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요 강제 비중이 낮고 기기 장비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LNG선에는 이제 본행제가 많이 장착되죠. 이 본행제를 장착해야 여기에 이제 가스를 싣고 액화된 LNG를 싣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 LNG 칸이, 화물 칸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LNG 선조차도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인건비와 강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에서 우리가 조선 경기가 향후 호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좋은 수익 구조를 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철광석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조선 수주가 많이 돼서 2004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 2005년부터 2006년 요때 그 신조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주한 물량은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요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이 시기에는 그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철광석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공급량은 딸리고 해서 가격이 점차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최고 고점을 찍었는데요. 2011년도 철광석 가격이 톤당 16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 상반기 철광석 가격이 톤당 182달러, 하반기 가격이 137달러. 그래서 평균 했을 때 2021년 평균 철광석 가격이 159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철광석 가격의 추이를 쭉 살펴봤을 때 2011년도 최고 피크를 찍었던 그 해의 가격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아주 높은 수준의 철광석 가격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광석 가격은 후판 가격에 당연히 전가가 될 것이고, 후판 가격이 높아지면 변동비 중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이 후판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철광석 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올해 철광석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가 톤당 136불, 가장 높았을 때가 톤당 160불입니다. 현재 144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은 올해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150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2021년 철광석 가격이 톤당 대략 150불 가량을 유지했었고, 올해도 철광석 가격이 대략 톤당 150불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재료비 상승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원가 구조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금은 이 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직원 수입니다. 직원 수가
많으면은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최종 임금은 또 직원 수는 많고 반대로 말했네요. 직원 수는 적고 임금이 높더라도 이걸 두 개를 곱하기 하기 때문에 최종 임금은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수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데요. 이 임금 자체는 예전 2000년도 호황기 대비해서 거의 2.5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만 이 정도 올랐고 실질적으로 직원임금도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인건비 상승이 상당했죠. 작년부터 인건비 비중이 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고정비에서 차지하는 이 인건비가 상승하여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이 OPM이 더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때 2000년도 때 평균 임금을 대략 한 3,000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3,000원이라고 보면은 2022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전 조선 호황기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선소 원가 구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호황이 오더라도 물론 이 장치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이익 단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임금 상승이라든지 원자재비 상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익단 상승을 조금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이익은 현재로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원자재비가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호황이 오더라도 OPM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호황이 왔을 때 OPM이 증가하려면은 신조 성과가 높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전가력이 있느냐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격 전가력이라는 것은 특히 조선 산업에서는 이제 호황과 불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호황이 오면은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전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황에서는 이 가격이 전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주문하는 선주에게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호황기 때 05년도입니다. 05년도부터 대략 09년도까지는 150포인트가 넘는 신조 성과 지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형성된다면 임금 상승이나 원자재비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도 예전 같은 호황이 온다면은 어쨌든 그 량이 늘어나면은 고정비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비 증가량만이 어쨌든 그 OPM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고정비는 어느 정도 묶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비만 적절히 조절해 준다면 적절하게 조절해 주고 신조 성과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만 되어 준다면은 예전과 같은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도 마시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조 성과 지수가 153포인트로 유지되기 때문에 작년 21년부터 수주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분,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원자재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그 신조 성과 지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수주한 물량이 23위나 24년도에 이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23, 24년 정도는 가야 실질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금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조선 주가를 이제 팔로우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디락스 경제가 온다면은 조선에도 정말 좋을 텐데요. 골디락스가 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디락스의 핵심은 바로 저인플레이션입니다. 리세션이 올 만큼 경기가 후퇴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하이 인플레이션이 올 만큼 경기가 급격하게 상승하여서 원자재비라든지 이런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3% 이내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 골디락스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처럼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은 사실상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향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팽창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GDP도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저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소비 및 GDP, 실업률 모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경기를 예측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초호황기, 자, 이때도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량을 보면 2, 3년 뒤에 상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주량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주량이 늘어났을 때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2021년을 기점으로 수주량이 늘어났고 22년까지 충분한 수주량이 늘어나고 높은 수준의 신조 성과 지수가 유지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때 대비해서 원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초호황 국면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년간 지속되는 장기 사이클을 가진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호황기가 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 예전과 같은 이런 좋은 수익을 발생시키라는 것은 약간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현 상황 대비해서 조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조선주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